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 한기총 전 대표님이시며 국민혁명 의장이신 우리 정광 목사님을 소개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진주가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문재인이가 장난쳐놓은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 살 것인가? 이 선택을 놓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개자식이, 그리고 이재명 이 개자식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세력이, 양대 세력이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연방제 통일, 이거는 곧 적화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대답 안 하는 사람 보니까 빨갱이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자 해서 휴전협정에 지금 북한과 휴전협정 상태입니다. 휴전협정과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차이가 무엇인가?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남북한의 6.25 전쟁이 중지하는, 이것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전쟁에서 불리한 쪽이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불리한 쪽이. 그때는 북한 애들이 남침을 해서 3개월 동안에 이 낙동강까지 왔어요. 가면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주는 그때 인민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갔어요? 마산까지? 진동. 이 개새끼들이 거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그때 그 인민군이 여기 왔을 때, 자, 그래서 3개월 만에 네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결국 북한 애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된 정일권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 이제 본전은 찾았으니까 38선을 회복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북진으로 진격하라는 거야. 이참에 통일하자는 거야. 그러나 그때 미국은요 반대했습니다. 아니 38선 찾았으면 됐지, 더 이상 전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절대 미국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일권 참모총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총장은 국가 통수권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카카입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미국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각하 말 들어야 됩니다. 진격해. 그래서 북한으로 진격하여 완전히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압록강에 물을 퍼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어요. 끝난 거거든요. 그때에 이 중공군들이 개입을 해서 다시 일사후퇴를 겪어서 또 서울을 또 한 번 뺏기고 오산, 평택, 수원까지 다시 뺏겼어요. 그러다가 미군이 다시 재반격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을 맺고 있는 요 상태를 회복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계속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계속 북쪽으로 밀려가니까 약한 쪽이 항상 제안하는 것이 휴전협정이에요. 휴전협정은 뭐냐? 전쟁하다가 좀 쉬었다 다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결사반대했습니다. 휴전협정 안 한다는 거야. 앞으로 한 달만 더 있으면 북한을 다시 우리가 다 탈환하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또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은요 100%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날마다 죽는 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미국이 이승만을 협박했어요. 나중에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빨리 휴전협정에 서명하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할 수 없이 입으로는 동의하지만 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강사님들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휴전협정 서명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위에 서명 당사자 김일성이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총사령관이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보면 하나는 천재는 미군을 6.25 전쟁에 왔던 미군을 그대로 붙잡아 놓으려고 일부러 서명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승만이가 천재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서명 안 한 거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에 붙잡혀 있던 미군이 지금까지도 평택에 붙잡혀 있어요. 만약에 이승만이 이걸 서명했으면 미군이 돌아갔다고. 미군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북한이 다시 또 남침한다고. 이것을 지켜낸 사람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한미동맹을 이승만이가 체결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내지만 두고 봐라. 30년 후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하와이처럼 잘 살게 될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은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하는 날 이승만은 휴전선에 가서 개성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북한 동포여, 내가 할 수 없이 휴전협정에 동의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데리러 모시러 갈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승만은 이제 휴전협정에 구두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나머지 대통령은요 내가 해도 그보다 더 잘하겠어. 대한민국은 딱 두 사람이야.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좌파 대통령 3대 대통령을 지난 동안에 문재인,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이쪽 고향이지?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세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놨냐?
아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 이거야. 그럼 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바로 여기에 대한 대표 선수인데 문재인은 5년 동안 한 짓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이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사기친 겁니다. 뭐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속이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까지도 사기를 쳤어요. 김정은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 문재인이가 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아도 먼저 국제사회가 경제를 원조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만나자. 이거 사기예요. 거짓말.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뭐라 그랬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다 없앤다 그랬으니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나서 둘이 대화를 맞춰보니까 서로가 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TV 본 그대로 세상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자마자 5분 안에 끝나버렸어요. 왜? 서로가 말이 다르니까. 그럼 이 사기를 친 놈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이놈은요 사형시켜버려야 돼, 이 자식은. 그럼 문재인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이에요.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3번 깜빵 갔다 왔어. 그래 문재인이가 나를 3번 깜빵에 넣었는데, 그러나 76개 혐의로 나를 고발했어요. 국가 내란 선동죄, 무슨 집시법 위반, 뭐 선거법 위반, 뭐 76개. 심지어 나를 고발한 거 76개 중에는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이걸 고발했어요. 그런데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수사관님한테 그랬어요. 수사관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신학교 성적을 띄워보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지금도 꼴등인데? 아니 누가 1등을 꼴등으로 조작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사관님 그래, 이거는 그냥 빼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76개를 나를 고발했는데 100%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100%.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이 개자식이 계속 나를 깜빵에다 가두려고, 나는 그때에 사실 5년 안에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5년 안에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깜빵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깜빵에 들어왔는데 5년 안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데 다시 한번 내가 살아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살아서 다시 나갈 수만 있다면, 기회를 주시면 나가자마자 내가 바로 김정은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감옥 들어가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니까, 정광훈, 너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뭘 했어?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부흥회 열심히 했지, 목회 열심히 했지, 애국운동 열심히 했지. 저같이 열심히 산 사람들도 있어 없어요? 이 가운데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장경동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많이 나오겠지? 사실요, 나같이 인생을 이렇게 빡세게 산 사람들 거의 드물어요, 사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은 거야. 뭘 살았냐?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여 통일을 못했냐 이거야. 저 김정은 한 놈만 죽이면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을 다, 동포들을 다 건져낼 수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를 싹 청소할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그 일을 안 하고, 너 목회 열심히 했고 부흥회 열심히 했고 목회자 교육 열심히, 다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김정은 저놈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어요. 다시만 나가면 내 김정은 저 새끼를 죽여버린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김정은 처단조를 만들었어. 3년 안에 통일을 반드시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김정은을 없앴을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그거 죽 서서 뭐 줘요? 이게 걱정이 됐어. 그래서 이걸 제가 이승만을 목숨 걸고 공부하다가 알아냈어요. 아하,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미국의 상원의원을 포섭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100명이거든. 100명인데 지금 이제 11명 포섭했어요. 11명 포섭했고, 내가 다음 주에 또 할 수 없이 미국을 가요. 이 바쁜데도 가서 또 5명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100명을 다 내가 만날 생각입니다. 반드시 3년 안에 우리는 자유통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여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상원의원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내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15분이거든요. 한 사람당 15분. 앞에 비서실에서 비서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무한정이요.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돼요. 딱 본 회담에 들어가면 딱 15분이에요. 15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인사했죠. 영어로 Nice to meet you 해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목회를 40년 50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 근데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이 말 길게 하는 거 딱 질색이야. 어떤 성도는요, 나하고 상담하자고 와서 세상에 태어난 얘기부터 시작해. 하루는 상담하다가 내가 졸았어. 졸았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2년 기도 준비해서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하려고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내 말 듣지도 않고 졸고 있습니까? 그래. 근데 내가 거짓말 했지. 나 안 졸았는데. 졸았잖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하도 말을 길게 하니까 졸아. 내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많이 해봐서 상원의원 만나서 말 길게 하는 거야. 바로 본론으로 딱 가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을 만나러 왔지 아냐?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켜달라. 딱 던져버리지. 그러면 이제 상원의원 물어나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미국이 방해놓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빨끈해. 언제 미국이 방해놨냐 그래. 이거는 트루먼 대통령 6.25 전쟁 때부터 미국이 한국을 통일 안 시키기로, 현재 절반을 딱 잘라놓고 이렇게 관리하기로 미국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때 다글라스 메가더가 중국 군대가 한국에 반드시 들어온다 하는 걸 알고 흑룡강의 옥수수밭에 사람들 많이 안 사는 곳에 히로시마 리틀보이 원자탄 한 방만 더 때리자고 이 다글라스 메가더가 제안할 때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해임시키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면 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왜 싫어할까?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국에 계신 5,300만 국민 여러분, 제가 만 가지는 다 여러분만 못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이 역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애국운동, 요거 하나는요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원가 빠지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러면 한반도를 중간에 잘라놓고 통일을 안 시키려고 하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붙을까 봐 겁먹는 거야.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상원의원들에게 말했어. 먼저 내가 찔렀어. 당신들이 한국을 통일 안 시키고 절반 잘라서 중간 관리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우리가 통일되면 중국으로 갈까 봐 겁먹지? 그랬더니요, 그 중에 하나 침례교 집사님 하나가 있어. 상원의원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 그러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진대. 왜? 내가 니들의
본심을 알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탈출구를 열어줬어. 나 미국이 의심하는 거 이해가 돼. 한국 통일시키려면 중국으로 갈까봐 의심하는 거. 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공유받았어. 옛날에 글을 중국 한자하고 같이 썼단 말이야. 또 종교를 받았어. 종교, 유교와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았어. 그 다음에 명절, 추석, 구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솔직히 한국 사람 속에는 중국 냄새가 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것만 아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 사람들 엉덩이를 이제 비행기를 태우려고 해.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주력 종교가 됐어. 1200만이야 1200만.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만이야 걱정하지 말고 통일 한번 시켜봐. 통일시켜서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못 가. 그걸 왜 모르냐고. 그랬더니 또 침례교 집사님 중에 하나가 상원이 이제 이렇게 말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야, 미국의 나라는 기독교 나라라서 문화가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원을 만날 때 나를 뭐라 그러냐? 한국의 기독교 대표라 그래. 내가 맞잖아. 아니, 내가 한기총 대표장 2번 했잖아. 그러니까요, 목사 앞에는요 상원의원도 꼼짝을 못해. 이야, 목사의 위력이 센 거야. 내가 상원의원들하고 회담할 때 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내가 위에서 말해버려. 위에서. 그래서 한국을 통일시켜 달라. 그 통일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거야. 뭐냐?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 송유관 있지요.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저 울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다 송유관, 울산 정유공장에서 이 석유하고 휘발유하고 뭐 벤조라고 무슨 뭐 이게 다 분리하면 이것이 서울까지요, 이게 지하로 송유관으로 돼 있어요. 또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다 송유관으로 땅에 묻혔다고.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중간에 칠곡에서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요 주유소에서 빼먹어가지고 돈 번 놈들 많아요. 깜빵간 놈들 많아. 내가 또 오늘 알려줬다고 또 그짓 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 기름을 나는 송유관. 이것을 3달만 끊어달라. 3달만. 이거는 이미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다 동의를 했어. 그런데 미국이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시행하면 3개월만 끊어주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무기 문제 바로 해결돼 버리고, 그날이 바로 통일되는 날이야. 통일되는 날. 내가 핵심의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딱 찔렀더니, 그래서 송유관 끊어달라 이거야. 그랬더니 어떤 상원의원은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면 중국의 송유관을 끊으려고 하려면 중국을 압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성령이, 나는요 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설교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회담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요. 난 상원의원들과 대화할 때 원고 하나, 메모지 하나 없이 하거든. 그냥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거든.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불려가서 진술할 때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누구라고? 이것이 설교 시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회담할 때도 성령이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1초도 안 걸려서 순간 내 입에서 딱 튀어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중국하고 전쟁하는 걸 겁나느냐? 적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가 큰 전쟁을 만난다. 그 날 보고 물어. 적은 전쟁은 뭐고 큰 전쟁은 뭐냐 그래. 적은 전쟁은 무역 전쟁하면 돼. 중국의 물건 3달만 미국이 안 사줘 버리면 중국은 두 손 들게 돼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중국의 눈치를 살살 보면 나중에 육신적인 전쟁을 만나게 돼.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돼. 그러니까 지금 큰 전쟁을 만나기 전에 무역 전쟁을 실시하라. 그러면 미국은 중국 없어도 살아요. 왜? 전자제품 한국하고 일본에서 조달하면 돼. 석유제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에서부터 다 흡수하면 돼. 미국은 중국 필요 없어 지금. 응?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3달 하라. 그러면 중국은 두 손 들고, 우리가 중국 옆에 가까이 살아봐서 아는데 중국은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 근데 미국이 중국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거야. 아니니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심성저차가 옆에 나라를 침략을 잘 안 해요. 저들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러니까 미국이 칼날만 빼서 강하게 딱 세우면 중국 굴복한다. 송유관 끊는다 이거야.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통일되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통일이 되면 우리도 미국에서 해줄 게 있다. 뭘 해주냐 그래. 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기는 처음이요. 처음인데 우리도 미국에서 뭘 해주냐 그래.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켰어. 해체시키고 난 뒤에 중국도 쉽게 4개 나라로 쪼갤 줄 알았지만 30년 동안 CIA가 공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CIA 직원, 서울에 있는 직원을 만났다고. 너희들이 중국을 4개 나라로,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 그 다음에 북경권, 상해권, 그 다음에 광동어권, 이렇게 중국을 4개 나라로 쪼개는 것이 미국의 정책인데 30년 공작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안 되는 줄 아냐? 이걸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하나씩 바꿔서 하자 이거야.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켜주면 우리가 중국 문제 4개 나누는 거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날 보고 그래,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또 물어. 이거는 로널드 레이건 전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날 보고 로널드 레이건을 아냐고 그래. 알 정도가 아니라 난 캘리포니아 옆에 해변가 옆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의 기념관에 가서 내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거기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킬 때 이렇게 써놨어요. 기념관에 가면 써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그가 러시아의 지하 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뭐냐. 고르바초프야. 카운터 파트너인 고르바초프를, 이 사람의 정체를 레이건이가 알게 됐다는 거야. 뭘로 알았냐. 만찬을 할 때에 이렇게 했어. 만찬을 할 때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레이건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거 밥 먹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고르바초프한테 물어봤더니 고르바초프가 예스 오케이 하라 이거야. 그래 놓고 기도하면서 눈을 살짝 떠봤어. 이게 레이건 기념관에만 쓰여 있어요. 눈을 살짝 떠봤더니 이 고르바초프가 눈을 감고 그 기도에 참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힌트를 얻고 저 고르바초프의 신앙을 조사를 했더니 고르바초프 엄마가, 이 러시아도 지금은 공산국가지만 옛날엔 기독교 나라예요. 러시아 종교회라고. 전체가 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 나라인데 그 엄마가 공산주의가 오자 지하교인이에요. 지하교인이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고르바초프를 낳았는데 구약 성경 고레스 왕 알아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석방시킨 그 이름을 빙자하여 고르비라고 지은 거야. 이걸 알아내고 나서 아하, 저 사람은 러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힌트를 얻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달러 봉쇄를 명령했어요. 전 세계 달러 러시아에 못 들어가게 하라. 왜? 고르바초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딱 막았더니 고르바초프가, 자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따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서도까지, 동도까지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 로널드 레이건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켰단 말이에요. 해체.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중국 문제는 왜 30년 공작해도 안 되느냐? 로널드 레이건 전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걸 자세히 또 설명해 달래. 이것 봐라.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중국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몇 명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 상원의원들이 하도 모른다 그래. 야, 미국 상원의원들 별거 없더라고. 중국의 지하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까? 2억 5천이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중국을 4대 분할권으로 나누는 것은 중국의 지하 교인을 지원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해내는 거야, 교회. 문제는 중국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미국 선교사 말은 안 들어. 한국 목사 말만 듣고 그 중에서 정강훈 목사 말을 제일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눠줄 테니 너희들은 한국 통일만 시켜줘. 하나씩 바꿔서 하자. 내가 이 제안이 지금 11명 상원의원들에게 말을 했더니 상원의원들이 지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나를 안 만난 상원의원 대단합니다. 상원의원요, 보통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가도요, 상원의원 5명 못 만나요. 못 만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역사했어. 내가 100명을 다 만나려고 그래. 다 만나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씩 바꿔서 하자. 이거 하나씩 바꿔서 하자. 이 말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를 안 만난 다른 상원들이, 나 신청도 안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 대표 오면 자기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만세! 반드시 3년 안에 우리는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강훈 목사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3년 안에 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미국 바깥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거기다 내 한 가지 보너스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을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하다가 이 지혜를 다 얻었어요. 이승만은 2가지야.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건국이요. 일제시대 때 이승만은 처절한 거야.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성 감옥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이승만은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기름 부음이 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국가 뭘 딱 보면 순발적인 성령의 직감으로 바로 본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야.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뭐냐? 일본의 속을 들여다보라. 일본 내막기야. 이 내용을 전부 합치면 뭐냐?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다. 하와이를 폭격한다. 그때에 이승만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요 깔깔 웃으면서 식민지 국가에서 쫓겨온 유학생이 뭐라고?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다 비웃었는데 42년도에 야마모토 그 함대가, 일본의 함대가 하와이를 접근하여 비행기가 떠서 가미가제 비행기가 그 조종사를 합해서 미국의 함대 꿀뚝 속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일본 지독한 사람입니다. 사는 게 아니야. 자살 폭탄이야. 딱 일어났을 때 이승만의 책을, 이거 누가 썼어? 그 책 다시 봐. 그래서 이승만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일본은 미국을 폭격할 수밖에 없는가? 너희들이, 이승만은 이렇게 설명해. 워싱턴에서 너희들은 집집마다 가보니까 다 성경이 있더라. 성경. 뭐가 있어요? 성경. 그와 같이 일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내용이요.
하늘에 천왕이 있다는 거예요. 천왕, 하늘의 신이, 천왕이 있는데 이 천왕이 이 땅에다가 아들을 좀 많이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이게 바로 일본 열도라는 섬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바로 천왕이 이 땅에 아들을 낳은 것이 일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천왕이 새로운 아들을 점점 더 많이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게 돼 있어. 전 세계를, 이슬람하고 똑같아.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이게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들여다대면서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승만이가 처음 그 책을 썼을 때는 누구도 안 쳐다봤는데 막상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니까 이 책 누구 써서 해서 단숨에 37만 권이 팔렸어.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의 영웅이 됐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승만은 또 건국을 해야 되니까, 독립과 건국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그 한성 감옥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직관력이야, 직관력. 국가, 사람, 개인, 사건을 이승만은요 한눈에 보면 딱 알아버려. 본질을. 미국의 상원의원을 포섭해야 되겠다. 이 상원의원 포섭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상원의원을 틀어지면 우리는 독립도 건국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원의원은 누구 말을 듣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때는 미국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상원의원에 담임 목사가 있어. 담임 목사 올리브 목사가 있다고. 헬리스 올리브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이면 상원의원들이 다 발발 떨어버려. 그때는 미국이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이승만을 연구하다 알아냈다고. 그래서 상원의원을 포섭해야 우리도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상원의원 담임 목사가 있기는 있어. 근데 말 안 들어 이 새끼들이. 그 지금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것이 보너스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등록금 500만 원씩 내고 가요. 이거는 대학에서 한 학기 배워도 모르는 거야. 눈치챘어요? 아, 그 돈 내라니까 또 아멘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강의는 500만 원도 싼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포섭을 해서 독립과 건국을 이루어냈다고. 이승만이가요 그 상원의원 담임 목사를 포섭하려고 또 담임 목사에게 약점이 뭐가 있느냐 이걸 또 알아냈어. 봤더니 한국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 미국 목사님, 상원의원 담임 목사가 한 사람한테는 굴복해. 뭐냐? 성경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승만이가 상원의원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워버렸어. 외워가지고 처음 만나자마자 We pray, 자 기도하자 해놓고 기도 안 하고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외워나가니까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만하라고 이래가지고 두 손 들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승만이가 제목만 던져주면 상원의원 담임 목사가 상원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다 이루어져서 탄생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거는요 국제 정치학자들한테 들어도 이건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이 시대 선지자 정강훈한테 들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원의원들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목사 말 안 들어 이 개새끼들이. 그런데 지금은 누구 말을 듣냐를 내가 기도하면서 인사이드 아웃 직관력으로 딱 기도하면서 심령에 투시를 해봤어. 상원의원 100명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새끼들은 뭔 짓을 합니까? 봤더니 상원의원들이요 금요일 날 되면 비행기를 다 타요. 왜? 자기 지역구 관리하러 가려고. 지역구 관리하러 가려고
금요일 날 오후면 비행기 다 타는데 워싱턴에서 금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 안 타는 사람은 누구냐?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할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가서 어디를 가느냐? 각자가 자기의 지역구에, 미국은 50개 주잖아요. 50개 주에 상원의원이 2명씩이야. 뭐 캘리포니아는 큰 주니까 뭐 10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적은 주인 하와이도 2명이요. 똑같이 한 주에 2명씩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느냐? 지역구에 가서 절 보세요. 내가 이 루트를 다 조사해서 알아낸 거야. 나도 이승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버려. 딱 기도하면 투시를 해보면 저 상원의원 개새끼들이 뭔 생각을 할까? 어디를 가냐고 봤더니 자기의 동네 지역구에 제일 큰 교회를 가는 거야. 제일 큰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하고 점심을 먹어요. 이거요 안 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제일 큰 교회 3개. 그러니까 이 상원들은 누구의 밥이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밥이요. 이걸 내가 알아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상원의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300대 교회 그 목사님들을 내가 포섭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라스베가스에다가 초청을 해서 상원 의원에게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 다 모여. 그리고 사모님들 다 모여. 600명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달라. 왜? 지금 미국이 1등이고 세계 선교사 파송 10,000명 차이다. 2등이 대한민국이다. 머지않아 역전된다. 우리가 세계 선교 대신 해줄 테니 대한민국을 통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의원 주일날 밥 먹으러 오거든. 밥 먹을 때 계속 압력을 넣어라.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 이거는 선교 차원으로 통일시키겠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논문을 100편 읽어도 지금 내가 말한 거 이거예요. 눈치 못 채요. 자, 그래서 우리는 3년 안에 통일을 하는데, 그래서 바깥의 문제는 내가 해결 다 해놨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세상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 이 사기친 놈이 문재인이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요. 근데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4만 표야.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1640만 표야. 24만 표 차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왜 지금 몸도 안 좋고 내가 몸이요 104kg에 104kg. 이 몸을 이끌고 왜 진주나 천리길 여기를 왜 왔느냐?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진주에 있는 멍청한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이거야. 여기에 이해됐어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우리가 졌느냐 하면 심상정 표가 80만 표야. 그러니까 심상정 표하고 이재명 표하고 합쳐버리면 윤석열이가 50만 표 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심상정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끝까지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대통령 내질러가지고 80만 표를 가지고 가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긴 거. 기적적으로. 그래서 나는 요즘 심상정을 보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나 옛날에 심상정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텔레비에 심상정 나오면 돌려버리는데 요즘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내가 언제 심상정 한번 만나려 그래. 내가 한번 지원해 준다 그래. 왜?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이제 심각한 상태가, 왜 여러분을 내가 겁박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단식했어 안 했어? 단식 시작했어 안 했어요?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찍은 1614만 표를 선동해가지고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저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진짜로 단식하는지 저녁에 가서 처먹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내가 볼 때에 물을 먹으면서도 막 입을 막 씹으면서 먹는 걸 보면, 아니 물을 먹는데 뭐 씹으면서 먹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속은 사람이 1614만이에요. 심상정한테 찍은 속은 사람이 80만 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반드시 대한민국 망하게 돼 있어요. 미국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놨어. 이제 문제는 빨리 주사파를 척결해야 됩니다. 주사파 척결 안 하고 우리가 1000만 조직해서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 못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시라고. 북한으로 넘어가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지금요, 문재인 더하기 이재명이가요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들의 절반을 다시 재직결시켜 선동해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윤석열을 못 이길 것 같으나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박근혜처럼 끌어내려고 또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강화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강화문이여 일어나라! 한번 진주 여기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화문 운동할 때 한 번이라도 강화문에 한번 와본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100% 다 들었지. 그 안 온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지. 진짜 다 왔어요? 여러분의 적은 수고와 특별히 진주, 창원, 부산 이쪽에는요, 강화문 집회 토요일마다 참석하려면 일단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돈을 일단은 3만 원을 챙겨 넣어야 돼. 왜? 5만 원? 아이고 나 이제 알았네. 5만 원. 내 그거 내 다 갚아줄게 이제. 그거지 않아서 내 다 갚아줄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뷔페 사주잖아 내가. 참. 매주마다 5만 원 투자해서 버스 탈 때 버스 타는 값 3만 원 내고, 하나는 또 지가 점심 처먹고 1만 원은 또 1만 원 어디에 쓰냐? 조나단 목사가 강문에 오면 헌금해 해가지고 조나단한테 1만 원 또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집회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새벽 1시요. 이러한 투정을 우리는 3년을 한 거예요. 3년을. 그 결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강화문 운동한 영상을 지금 보여줄 테니까 내가 그때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 내 저기 앉았는데 찾아봐. 이것이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야. 시작입니다.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정권 교체했어요. 아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강화문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 될 수 있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가 이긴 것이 5년 연기됐어요. 그 지금 벌써 1년 지났어. 윤석열이가 이제 4년 남았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완전히 못 이겼느냐? 못 이겨요. 좌파, 종북주의자, 주사파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혀 안 변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생각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내다본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책을 하나 썼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자, 보세요. 어느 날 봄날 감흥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시위 부대가 극렬하게 대치를 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한국의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감흥광장 빌딩에 올라가서 사격을 시작했다. 누구를 향하여? 태극기 부대인 여러분을 쏘는 게 아니고 촛불 시위, 자기 편을 사격을 해서 20, 30명이 죽어버리면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밧줄소를 털고 경찰들의 총을 뺏고 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책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쓴 게 아니에요.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5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으면 5,300만 권을 사서 다 하나씩 주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책 읽는 것보다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이 와인버그 장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 했더니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유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해설하기 위해서 별 3개입니다. 삼성 장군 황준선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진주는 처음 왔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1사단장 하셨죠? 예. 더 크게 해달래요. 1군단장 하셨죠? 네. 자유툰 부대 사단장 하셨죠? 네. 지금 한미연합사에 근무하셨죠? 네. 그 군대 작전통의 제1호라고 하는데, 자, 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설 좀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 설명하신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부터 연임을 했기 때문에 89년까지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때 7년간을 미국의 국방장관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 목사님 돈이 있어서 사더라도 여러분 뭐 받아도 잘 안 읽으시니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와인버거 장관이 국방장관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미 국방부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까? 한 7지역을 전쟁의 가능성, 진행 절차, 이유 이런 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0년에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 국방장관에 취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료도 있을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중요하고 왜 와인버거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현재도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 여러분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 반열에 서 있는 대통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지만은 소련을 군비 확장 정책을 선제적으로 사용해서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고 소련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워즈, 그 다음에 군비 확장으로 핵 미사일을 막 확산시켜 나가니까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따라가다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이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30년 전에 예견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전쟁의 원인은 이것이 될 것이다를 저는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있잖아요. 네. 미군들이 전쟁을 이제 다 해주면 좋은데 5.18 일어날 때도 미군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왜 미군이 광주에 개입을 왜 안 했어요? 네. 한미 간에 네.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정규전, 전면전에 대비하고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네. 함께 싸워 이기는 이게 주한미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엄령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은 북한의 소규모 침투,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우리 한국 합참이 주의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미군이 개입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내전이 붙으면 미군은 개입 못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에 미군이 있어봤자 사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위해서 내전이 붙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책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은 이 책을 쓸 때 30년 전에 썼는데 2달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이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와서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야.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누군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바로 지금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에 이분은 미 CIA 중앙정보국장을 한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미 국무장관을 또 한 1년간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국방장관은 군사력에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외교, 통상, 안보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현재도 미국의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대위 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대테러전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보수 아주 이론가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달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 심포지엄에 왔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음은 한국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자, 장로님 영어 잘하니까 이거 통역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막에는 Tomorrow it will be you 돼 있는데 그 앞에 들으면은 because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한국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전쟁이 세계에서 일어나면은
그 차례는 한국이 될 것이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영어로 통역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내식으로 통역하면 뭐냐? 대한민국 망한다는 뜻이요.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전 세계는 다 흉보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고. 일본도, 미국도, 와인버그도, 폼페이오도 다 수군수군 되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야. 왜? 문재인 이 개자식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런 것들에 국민들의 길을 가려놨다고. 그러니까 저는 선지자로서 이 사실을 먼저 아는 사람으로 미치겠는 거야. 문재인 저 새끼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이 자식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놔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낄낄대고 웃는 거야. 불과 몇 년 안에 북한으로 넘어간다,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세계 전문가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영계의 대가인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말한지 3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벌써 경고했어요. 한번 조영기 목사님이 이쪽 출신이잖아, 경상남도.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 조영기 말은 안 들으면 안 돼.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뭐라 그러는가.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영계의 대가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전라도의 절대적인 지도자 김중원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임의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나만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당회장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족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자, 그만. 시간 관계상 그만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한경직, 조용기, 김중구는 이미 아는 거야. 대한민국이 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하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야. 한국 교회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1번이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으니 두 젊은 목사가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단 2석이라도 여의도에다 넣어라. 그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아니 지금 민주당하고 그리고 한나라당 양쪽에 목사 장로들이 쎄 빌었는데 양쪽에 다 합치면 50%는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 통하여 하면 되죠. 그랬더니 김영호 목사님이 안 돼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러냐? 장로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정당에 들어가면 당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 정치를 못해. 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절대 불가능해. 기독당이란 새로운 집을 짓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때에 양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민주당 그 다음에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 불러서 그때서 그들을 불러서 기독당이 앞장서서 하면 기독 정치를 이뤄낼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실 이해 못했습니다. 자.